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AI 활용 온라인 공유회의 마지막 6번째 이야기는 운영지원팀의 정원준 사회복지사의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변화, 노트북 LM으로 구현하는 운영지원 AI입니다. 업무에 필요한 방대한 정보와 자료를 누구나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트북 LM을 활용합니다. 차근차근 디지털 전환을 만들어가는 운영지원 업무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잠시 후 시작됩니다.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우선 제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짧은 영상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준 팀장님의 스마트한 변화. 운영지원팀장 정원준 씨의 책상 위 전화기는 잠시도 쉬지 않고 울렸어요. 띠리리링, 띠리리링. 전화벨 소리는 마치 팀장님의 삶을 잠식하는 듯 했습니다. 정원준 팀장님은 매일 아침 출근길이 무거웠습니다. 팀장님, 신입 직원 휴가 계산 어떻게 하나요? 팀장님, 인터넷으로 소모품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팀장님, 토요일 출근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쏟아지는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질문들. 정 팀장님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지고 다이어트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지관의 스마트워크 위원회에서 새로운 도구를 소개받았습니다. 바로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노트북 LM이었습니다.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복지관에 맞는 답을 해줄 거예요. 라는 설명을 듣자 정 팀장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믿자야 본전이지. 정 팀장님은 새로운 도구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이 도구가 자신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 팀장님은 팀원인 김용훈 씨와 함께 나섰습니다. 자주 오는 문의 내용과 흩어져 있던 복지관의 모든 업무 정보를 하나의 파일로 꼼꼼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자료를 분류했습니다. 이어서 정희철 씨도 합류했습니다. 세 사람은 복지관의 방대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노트북 LM에 등록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다듬었습니다. 질문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희정 씨가 마무리 작업을 도왔습니다. 모든 업무 정보가 하나의 파일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노트북 LM에 등록되었습니다. 이제 팀원들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노트북 LM에 물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처럼 정 팀장에게 걸려오던 전화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띠리리링 하는 소리 대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사무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팀원들은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노트북 LM에 물어보며 스스로 답을 찾았습니다. 정 팀장님은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건강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활기찬 모습으로 팀원들과 소통하며 더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한 도구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야. 노트북 LM은 정원준 팀장님의 삶을 다시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이제 복지관은 더욱 효율적이고 행복한 일터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팀장 정원준입니다. 앞서 보셨던 영상은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을 약 2분 30초 정도로 요약하였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영상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자면, 해당 영상은 제가 만든 것이긴 한데 또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미나이에 스토리북이라는 기능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곳을 클릭하면 어떤 이야기로 책을 만들고 싶은지 간략하게 작성만 해도 이야기를 지어내서 해당 영상과 같이 10페이지의 그림책으로 만들어줍니다. 물론 아직까진 무료입니다. 우선 제미나이에게 스토리북 프롬프트를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제미나이 스토리북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제미나이 스토리북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제미나이가 작성해준 프롬프트를 스토리북 채팅창에 붙여넣기 합니다. 세부적인 스토리 내용은 한두 번 수정 작업을 진행하면 앞서 보신 것과 같은 나만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이 만들어집니다. 본인이나 이용자들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다 보면 청중의 흥미를 좀 더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 복지관에는 3년 전에 스마트워크위원회라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최신 기술을 이용해 업무를 좀 더 스마트하게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업무지만 해야만 한다면 그 업무를 좀 더 자동화시키고 잉여 시간을 좀 더 사업에 투자하고 더 많은 사업 고민을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박재훈 팀장님이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하며 최신 IT 기술을 소개하고 각 영역에서 어떻게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공유하고 확대하면 좋을 내용은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파일럿을 돌려보고 복지관에 확대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그중 직업지원부 김정훈 팀장님은 이러한 내용에 적극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접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전 직원들에게 종종 공유되곤 합니다. 챗 GPT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미리 캠퍼스로 PPT를 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전 직원들과 공유도 하였습니다. 우리 복지관 GPT 전파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AI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일부도 저와 비슷한 생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챗 GPT에 프롬프트를 세팅해두면 회의록이나 상담 기록지 작성이 매우 편해진다고 합니다. 아니, 영어로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회의하고 대화했는데 그 요약을 굳이 AI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사람들인데 지식을 AI에게 맡기면 그들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도통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AI 공유회라고 해서 발표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아직도 이것만은 내 영역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깬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팀 식당 운영 파트에서는 고혈압, 당뇨가 있는 장애인 약 15분을 모시고 영양교육과 저염, 저당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약 3개월간 진행된 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후로 인바디 측정값을 통계로 돌려서 성과 평가해보자는 저의 제안에 영양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조금 더 추가하자면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 진행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식사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여 식당 관리까지 하였습니다. 저에게 이것만은 내 영역이야 하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통계 분석입니다. 조금 제 자랑을 하자면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 우리 복지관에서 발행 중인 성지재활연구지의 통계 데이터는 제 손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튼 영양교육 통계를 위해 사전사후 인바디 측정값을 SPSS에 입력하고 통계를 돌렸습니다. SPSS에서 보여지는 통계 결과표입니다. 노랗게 표시한 것은 영양교육에서 보고자 하는 주요 데이터를 체크해 둔 것이고 진한 글씨로 된 부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체크해 두었습니다. 우선 하나만 기억해 둬봅시다. BMI 점수의 통계량 중에 T값은 2.724, 유의확률은 0.017 이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통계 결과를 영양사 선생님께 전달했고 SPSS에 대해서 설명해 줄 테니 좀 이따 보자고 했습니다. 사업 진행하면서 결과가 안 나오면 어쩌지 하고 마음고생한 우리 영양사 선생님을 생각하니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저도 신이 나서 통계 해석까지 알려주겠다고 한 카톡 내용입니다. 참고로 SPSS 월간 구독료는 13만 7천 원입니다. 저는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를 옮겨 다니며 체험판을 설치하곤 합니다. 혹시나 GPT가 이것까지 할까 하는 마음에 한번 시켜봤습니다. 코딩한 내용을 PDF로 저장하여서 사전사후 검증을 해달라고 하면서 각각의 변수명에 대한 설명을 넣고 거기에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지에 대한 추론까지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까 제가 잠깐 기억해 두라고 했던 수치 2.724, 0.017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결과값도 똑같았습니다. 물론 사업 내용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다 보니 결과값에 대한 추론이 엉터리 같았지만
통계 결과값은 SPSS에서 직접 돌린 것과 똑같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정제되지 못한 언어로 영양사 선생님과 대화해서 그 놀라움이 저도 지금에도 느껴지네요. 그러면서 직접 챗 GPT에 돌려보라며 돌리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직접 만나 GPT에 대한 놀라움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영양사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칼로리 계산들도 사진 찍어 올리기만 하면 GPT가 거의 비슷하게 계산해 준다고 프로그램 때 유용하게 사용했다고 말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안 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만 챗 GPT에 지식을 맡기는 대신에 프로그램의 방향은 어떻게 잡을지, 그 속에서 이용자의 표정과 열의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더욱 세심히 관찰하고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GPT의 놀라움에 감탄하며 지낸 불과 며칠 뒤 그렇게 천재 같던 GPT가 위원회에서 몇 번 언급되었던 헐루시네이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복지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결제는 결제 과정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수정된 내용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문서는 GPT에 빠져 지내는 우리 영양사 선생님이 작성한 짜장면 특식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니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짜장면, 물만두 등 계절 특식을 무료 제공. 아니, 짜장면, 물만두가 계절 특식이라니. 어이구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AI의 답을 그대로 가져와서 발생한 현장에서 웃지 못할 경험담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례는 저도 많았습니다. 제 업무 중 일부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관련 근거를 물어보면 없는 법을 새로 만든다든지 법 조항을 추적해보면 전혀 다른 내용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 자료에 대한 검증은 실무자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2중, 3중으로 체크하는 것도 AI 사용에 있어서 신중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러한 홀루시네이션의 대안으로 급부상한 게 노트북 LM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GPT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제가 노트북 LM을 사용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부모님과 할머니와 같이 사는 가족인데 할머니가 병원을 꼭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부모님은 바쁘셔서 본인이 동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이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저는 연초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자료 확인해 보셨을까요? 여기까지는 친절합니다. 뭐 신입이니 전자결제에 있는 것을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어서 확인해 본다고 하네요. 그 파일을 찾아서 열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는 친절한 운영지원 팀장이니까요. 부모와 배우자만 해당된다는 내용을 찾아서 안내해 줍니다. 조금 귀찮지만 신입 직원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가족의 범위를 한정하는 게 부당하다고 질문합니다. 해당 직원은 제도 적용 범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인데 듣는 제가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제도도 올해부터 더욱더 확대되어 범위가 넓어진 것인데 말이죠. 저런 질문 외에도 정말 운영지원팀, 재무팀이라면 받아맞을 만한 질문들입니다. 공감하시나요? 시입직원 교육 때도 다 언급했던 내용이고 우리 복지관은 이러한 내용으로 시험도 봅니다. 시험 볼 때 잠깐 알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입직원 교육 자료를 찾아보면 해결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복지관 10년차 이상 선생님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빈번하지 않다 보니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고 10년차가 이런 것까지 물어보기 참 민망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이런 전화 좀 안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스마트 워크 위원회로 갑니다. 많이들 공감합니다.
연차 높으신 분들도 애매모호한 것들은 바로 답변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그럴 땐 어디에도 물어보기 조심스러워서 지침을 찾아본다고 하네요. 스마트워크위원회 리더가 노트북 LM을 강추합니다. GPT나 제미나이 등은 인터넷에 공유된 자료를 바탕으로 답을 하는데, 노트북 LM은 데이터를 직접 넣어서 학습시키고 제가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을 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자료 만들 필요도 없이 지침만 놓고 돌려보라고 합니다. 그럼 다 같이 해볼까요? 저도 이 발표를 위해 제 개인 계정으로 노트북 LM을 작동시켜 보았습니다. 구글 로그인 후에 노트북 LM에 접속합니다. 아마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새 노트 만들기 들어갑니다. 실습 자료로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자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에서 다운로드 하시고 드래그해서 파일 추가합니다. 이 자료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복지부 기준이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도 놓을 수 있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유튜브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학습용으로 종종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자, 화면 왼쪽에 방금 추가한 자료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노트북 LM을 학습시킨 겁니다. 자, 얼마나 학습을 잘했는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처우 개선 파일에 있을 만한 내용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족수당을 좀 질문해 볼까 하는데요. 가족수당에는 경우의 수가 좀 있어서 약간 복잡합니다. 저는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나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야. 나의 가족은 배우자, 만 4세 자녀 1명, 만 56세 어머니, 만 58세 아버지야. 배우자와 자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와 따로 살고 있고, 나는 지금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가족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신청 방법은 한 줄로 알려줘. 그럼 아래와 같이 11만 원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학습시킨 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을 해준 것이죠. 자, 그럼 다른 AI도 똑같이 답을 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미나이에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질문을 복사해서 똑같이 넣습니다. 저는 총 4만 원으로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그렇나요? 결과값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GPT에 돌려보겠습니다. 저는 0원으로 나오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왔나요? 같은 질문에도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챗GPT나 제미나이는 같은 계정으로 질문한 내용이 저장되고 학습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노트북 LM은 질문한 내용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접속을 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검색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호스트인 제가 검색한 리스트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듯 특정한 정보, 기관별 내부적인 지침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로 조회하는 것보다 노트북 LM을 통해서 조회를 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정보 주변 동료들과 공유해야겠죠? 노트북 LM으로 돌아와서 우측 상단에 공유 눌러줍니다. 여기에 본인 이메일과 본인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람들이 뜰 텐데 그런 게 없다면 옆 사람 구글 이메일을 넣으셔서 전송 버튼을 누르면 제가 학습시킨 노트북 LM을 그 사람과 함께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지관은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해당 계정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편집자로 권한을 넣으면 자료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고 뷰어로만 두시면 검색만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트북 LM과 챗 GPT, 제미나이 등의 결과값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전 직원 대상으로 우리 복지관에 맞는 챗봇에 어떤 내용을 담았으면 좋을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차, 병가, 출장 여비, 회계 관련 구비 서류, 인터넷 구매 절차 등의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모두 담아서 왼편에 보이는 것처럼 계속 추가해 줍니다. 자료는 50개까지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하나의 파일로 만드실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추가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특정 정보가 수정되면 그 내용만 삭제하고 다시 넣으면 편하니까요. 저희는 이렇게 운영지원팀에서 하는 업무의 70에서 80% 정도를 넣었습니다. 굳이 이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공유 상대가 다운로드 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일단 하나만 만들어서 넣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 노트북 LM의 메인 화면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이 운영지원팀에서 만든 자료들을 넣어둔 폴더입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폴더는 사업계획서 폴더입니다. 이건 아마 팀장님들이나 관장님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나 예산서 등을 넣어두시고 해당 사업의 내용과 목표량, 예산이 얼마인지를 바로바로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나 예산 집행과도 관련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자료를 업데이트 해주신다면 사업의 진행 정도나 예산 집행 현황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폴더에는 운영지원 팀장이라면 책상 위에 꼭 있는 사업 안내 책자를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제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등을 찾을 때 사용하곤 합니다. 스터디 모임 폴더는 팀 내에서 서로 공부한 자료를 업로드해 놓은 곳입니다. 서로 정리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공부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보통 자료 요약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튜브 강의 링크를 넣어두시면 문서로 요약해주니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LM 어플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구글 로그인 하시면 휴대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AI를 적용하면 업무에 여유가 생기느냐, 더 편해졌느냐. AI를 사용하면 아마 드라마틱하게 일이 줄어들거나 여유가 생기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러길 기대했습니다. 운영지원팀에서 만든 노트북 LM이 아직까진 우리 복지관에 전사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진 않습니다. 아직도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밖에 사용하지 않는 제가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리자면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것 같습니다. AI의 적용은 여유가 생긴 만큼 더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파일을 뒤져가며 찾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시간은 확실히 편리합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AI에게 맡기면 그 시간만큼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더 깊은 고민입니다. AI의 적용은 더 바쁜 일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의미 있는 고민을 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더 바빠지고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운영지원팀 직원분들, 그리고 아직도 학습시킬 자료를 만들고 있는 김용훈, 정희철, 성희정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경험이 AI 활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시간이 흐른 뒤 이런 기회가 또 생긴다면 좀 더 풍부한 경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장 정원준이었습니다.